안녕하세요. 직장인 꼰대 똥이 아빠 TV의 꼰동입니다. 원래는 케이카 후기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다가 직장인으로서 지나쳐서는 안 될 뉴스가 있어 이렇게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최근에 N사 직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A씨의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은 상사의 괴롭힘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지만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 상사의 폭언 욕설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고통입니다. A씨의 뉴스 기사에서 보면 회사 본부장이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모욕을 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됐다. 대표에게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악화돼 회사에서 자살을 하면 억울함이 풀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미 A씨는 본인의 죽음으로라도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생각을 과거에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직장갑질 119라는 곳은 민간 공익단체입니다. 해당 단체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근로기준법 76조에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즉 피해자죠. 그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지만 보복갑질에 지친 피해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설령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말 피해자인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여기서도 발생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상사 괴롭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분통이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힘든 상사 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언 욕설은 기본이고 사람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치게 하는 비꼬는 멘트가 사람을 미치게 하죠. 실제로 저도 참다 못해 상사의 폭언 내용을 녹취하여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실제 폭언과 욕설을 녹취한 것입니다. 진짜로 자신 없으면 빨리 때려쳐. 못 따라올 것 같으면은 따라오기 싫으면 우리 서로 씨발 회사 다니면서 노동부에 씨발 찌를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야 너 씨발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못해. 근데 왜 힘들게 해? 많은 걸 원하는 거야? 남들 다 하는 걸 요구하는 거야 너네한테. 너 새로운 걸 요구하는 거야? 내가 뭐 너한테 씨발 너네한테 야 베트남 내일부터 단어 공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 주 업무의 80% 이거 관리하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려워? 새로운 거야? 하루하루 너네 때문에 씨발 맨날 회사 야 너네 씨발 진짜 족같게 진짜 씨 웬만해야지 웬만 씨발 진짜 너네. 자, 어떠신가요? 내용의 앞뒤 상황은 없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부하 직원의 가족들이 듣는다면 어떨까요?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고 한 집안의 가장이 회사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겁니다. 해당 내용의 갑질 상사는 이러한 상황이 부하 직원을 위한 업무 지도였다고 포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상에는 어떠한 노하우 전달이나 지도 편달은 없고 욕만 난무할 뿐입니다. 제가 녹취한 이런 파일이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의 녹취 파일 중에서 하나를 들고 인사팀에 방문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회사 짬밥이 10년 이상이라 인사팀에서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인사팀의 대응 자체가 가관이었습니다. 인사팀의 조치는 인사팀장이 갑질 상사를 찾아가 경고성 멘트나 주의성 훈계 정도였습니다. 아무런 인사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상사와 서먹서먹한 사이로 그 부서에서 2년째 아주 불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고교 시절 일진 아이들의 학원 폭력을 참다 못해 교무실에 찾아가면 선생님들이 일진 학생과 피해 학생을 화해시키는 그런 고구마 3,000개 처먹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번 A씨도 인사팀이나 다른 상사에게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도대체 그 갑질 상사가 얼마나 업무를 잘하길래, 얼마나 회사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길래, 혹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길래 한 명의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손을 놓고 있었는지 안타깝습니다. 갑질에 피해당한 직원, 네가 싫으면 나가라. 네가 일을 얼마나 못하면 저 상사가 그러겠니?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한국에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서도 저 지경까지 갔으면 다른
직견 족소기업은 더 심하다는 겁니다. 설령 부하사원이 일을 못하더라도 그 부하사원에게 고가로 평가하면 될 뿐 혹은 욕설, 폭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사라 하더라도 갑질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반대로 부하사원을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은 막중합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하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이루고 싶은 하나의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N사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또는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입니다. A씨 역시 그러한 직장에서 직장 상사 새끼 하나 때문에 관뒀을 때 주변에서의 실망한다는 눈초리가 싫고 스스로도 이런 것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자괴감도 들었을 겁니다. 칼로만 사람을 찌르는 것이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위치에서 직급으로 찍어 누르면서 부하사원의 자존감을 박살내고 힘들게 하는 것, 이건 역시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현재도 후배 부하 직원들에게 단순한 업무 지도라 포장하며 갑질을 행하는 분들,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보다 당신들에게 월급을 더 주는 것은 단순히 직급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후배나 부하 직원이 해결하기 어렵고 힘든 업무가 있다면 부하 사원을 대신해 그 업무를 처리하고 후배들을 업무적으로 육성시켜 회사를 이끌어 나가라는 의미로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당신들에게 갑질하라는 권한을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신들에게 욕설, 폭언 및 폭행을 하라는 권한도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사에서는 당신들에게 후배들을 잘 이끌어달라는 책임만 쥐어주었습니다. 어차피 니들은 바뀔 리가 없지만 말이다. 이 개X들아.